새벽 2시 반 퇴근길 골목에서 피투성이 노인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손녀인 척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다시 요양원에 갇힐 거예요. 80대 할아버지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쫓아오는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학생은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손녀인 척을 하며 걸었습니다. 남자들이 허겁지겁 뛰어왔지만 그들은 무사히 골목을 빠져나온 뒤였어요. 여학생은 할아버지를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사진 한 장을 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2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는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손님이 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장의 인사에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팩을 메고 밖으로 나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23살 윤서아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늘도 끝나지 않았어요. 4시간 뒤면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서아는 무거운 다리를 끌며 고시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서아의 일주일은 빡빡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수업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 이론 수업과 실습이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태산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일주일에 2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학점 인정도 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좋았어요. 저녁 7시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백반 한 끼를 먹었습니다. 1,500원짜리 공기밥 2개를 더 시켜서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 1시간쯤 눈을 붙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 알바였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45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80만 원. 고시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식비와 교통비를 쓰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서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비 대출금이 있었고 생활비도 스스로 벌어야 했으니까요. 서아야. 화요일 오후 태산실버타운 2층 복도에서 누군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강태산 할아버지였어요.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서아가 제일 좋아하는 어르신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서아가 다가가면 늘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그냥 옆에 있어줘. 서아는 할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아야. 네. 넌 참 착하구나. 할아버지의 손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가 이렇게 자신을 쓰다듬어 준 적이 얼마만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더 좋으세요. 서아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가족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2살 때 엄마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였던 정숙 씨가 서아를 키웠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난 힘들어. 정숙 씨는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18살이 되던 해 서아는 집을 나왔습니다. 고시원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 입학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서아는 늘 혼자였어요.
그런 서아에게 태산 실버타운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아의 손을 잡아주었고 할아버지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강태산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다가가면 할아버지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너만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아도 그랬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평범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새벽 2시 반 서아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발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어요. 갑자기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탁탁. 서아는 걸음을 멈췄어요. 어두운 골목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한 노인이었어요. 피투성이 얼굴, 찢어진 옷, 맨발. 서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강태산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인 척 해주세요. 서아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2명의 남자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어요. 서아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태산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누구세요? 서아는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제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남자 하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양원에서 나오신 분이라 모셔다 드리려고요. 요양원이요? 무슨 소리세요? 서아는 태산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왜 요양원에 있어요? 저희 집 가야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 가요. 집에 가서 약 드셔야죠. 서아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남자들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서아는 무시했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빨리 타세요. 택시 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서아도 재빨리 올라탔어요. 고시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아는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들이 허겁지겁 뛰어왔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를 보니 할아버지도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정말 고맙구나. 서아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돕고 싶었어요. 고시원 2층, 서아의 방. 좁은 공간에 서아와 할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는 구급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 상처를 닦아드렸어요. 이마에 난 상처, 손등에 멍. 할아버지는 꾹 참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네. 요양원에서 날 가뒀어. 내 조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도망쳐 나온 거야.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다시 갇혀. 서아는 할아버지 얼굴을 빤히 봤어요. 태산 할아버지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왜요? 왜 할아버지를 가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이지.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 회사. 다 빼앗으려고. 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없어.
서류상으론 내가 치매 환자야. 법적으로도 무능력자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넌 왜 날 도와준 거니?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것뿐이니?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혼자거든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기분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이 서아 손을 덮었습니다. 넌 착한 아이구나. 서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뭐? 제가 증거 찾아드릴게요. 할아버지 억울한 일 꼭 풀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서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서아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서아와 할아버지의 싸움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좁은 고시원 방을 채웠습니다. 서아는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할아버지가 웅크린 채 잠들어 계셨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이불을 할아버지께 덮어드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온 할아버지. 조카가 가뒀다는 말. 서아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이 가족을 가두다니. 방으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깨어 계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미안하구나. 내 방에서 자서. 괜찮아요. 서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할아버지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제야 서아는 제대로 봤어요. 할아버지의 이마에 난 상처. 손목과 팔뚝의 멍. 할아버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상처들. 어떻게 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파랗게 멍든 팔. 손목에는 줄로 묶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날 묶었어. 말을 안 듣는다고. 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내가 도망가려 했거든. 몇 번이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날 방에 가두고 약을 먹였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것 봐.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치매약이라고 줬어. 하루 3번. 그럼 치매약 아니에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온종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아는 약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약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진정제였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약. 이렇게 날 멍하게 만들어서 치매 환자로 보이게 한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내 말을.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증거 찾을게요. 꼭요. 서아야,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서아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 오늘 자원봉사 가는 날이에요. 가서 잘 살펴볼게요. 할아버지는 서아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태산 실버타운. 서아는 평소처럼 자원봉사복을 입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아의 눈이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301 호실 앞. 강태산 할아버지의 방이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아는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라벨을 보니 진정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한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간호팀장 이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그게. 서한은 약병을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 방 청소하려고요. 청소는 직원이 해요. 자원봉사자는 환자와 이야기만 나누면 돼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서아를 훑었습니다. 알겠죠? 네. 죄송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서아는 조심스럽게 요양원을 돌아다녔어요. 4층 복도 끝 405호실. 박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서아는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오렴. 방 안에 들어가니 박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여든이 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세요? 그냥.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서아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멍.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목이. 아, 이거. 할머니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어요. 넘어져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힘든 일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아는 다른 방들도 돌아봤습니다. 410호실의 최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하지만 침대 옆 식판은 그대로 있었어요. 밥 한 숟가락 안 뜬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 전체가. 저녁 6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저 약 안 먹을래요. 서아는 소리나는 쪽으로 갔어요. 308호실 앞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간호사 2명이 한 할머니를 붙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습니다. 입 벌리세요. 간호사가 강제로 할머니 입에 약을 밀어 넣었어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서아는 얼른 핸드폰을 꺼냈어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장면이 담겼어요. 강제로 약을 먹이는 간호사들. 울고 있는 할머니. 거기 뭐해? 뒤에서 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뭘 찍었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안 찍었어요. 핸드폰 보여줘요. 왜요? 서아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환자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몰라요? 수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아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오늘은 안 가지고 왔어요. 수진은 서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아는 핸드폰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증거다. 서아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밤 10시 고시원. 서아는 할아버지에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박 할머니의 멍. 최 할아버지의 굶주린 모습. 강제로 약을 먹이는 간호사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할아버지.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거기 계신 거예요? 가족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한텐 딸이 있었어. 미영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때 내 조카 민석이가 나타났지. 회사를 돕겠다고. 그래서요? 난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민석이한테 경영을 맡겼지. 그게 실수였어.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는 회사를 빼앗았어.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었지. 그리고 요양원에 가뒀어. 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경찰에. 증거가 없어. 서류상으론 내가 민석이한테 회사를 넘긴 거야. 그리고 난 법적으로 치매 환자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이야. 25년 동안 갇혀 살았어. 서아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꼭 증거 모을게요. 서아야. 제가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서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꼭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요양원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서아는 다시 태산 실버타운으로 갔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현관 데스크 직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할머니께 책 전해드리러 왔어요. 아, 네. 들어가세요. 서아는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410호실. 최 할아버지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약병들을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간호팀장 이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아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 보여줘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뭘 찍었죠?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요. 수진이 서아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 사진을 찍었네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수진이 비웃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요. 하지만 오늘부터 출입 금지예요.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수진이 서아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로 계단으로 현관 밖으로. 쿵. 문이 닫혔어요. 서아는 요양원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켰어. 그날 저녁 이수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상무님,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있었는데요. 윤서아라는 애예요. 강 회장님과 수상하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몰래 와서 약 사진 찍는 걸 잡았어요.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낮게 말했어요. 그의 신상 정보 보내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서아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름, 학교, 학과, 전화번호. 민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학생 좀 알아봐요. 그리고 민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요. 목요일 아침 서아는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아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왜 저러지?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친구 지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안녕. 서아가 다가가자 지혜가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지혜야?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학과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가갔어요.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 재산 노린 사기 의혹 윤서아. 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대자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 실버타운에서 치매 환자를 유혹해 재산을 노렸다는 내용. 요양원에서 출입금지 당했다는 내용.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 거짓말이야. 서아는 대자보를 뜯으려 했습니다. 진짜예요? 뒤에서 여학생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근데 요양원에서 출입금지 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재산 노린 거야? 무섭다. 사회복지 배우는 애가 그러면 어떡해. 저 사람 조심해야겠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뛰어서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오후에 학생지원센터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아 씨, 태산 실버타운에서 연락 왔어요. 네. 자원봉사 중단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학기 자원봉사 학점 취소됩니다. 안 돼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학점 없으면 졸업 못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죄송하지만 요양원 측 공식 요청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요양원에 직접 해명하세요. 우린 요양원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서아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숙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작년에 받으신 대출 3천만 원, 이번 달 상환일 지났는데요.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아 씨 명의로 대출 3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본인 도장 찍힌 서류 있는데요. 장난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손이 떨렸어요. 3천만 원, 300만 원. 정숙 이모가. 서아는 곧바로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왜 왔어? 이모.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정숙은 태연했습니다. 내 도장으로 찍은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제 동의도 없이요? 동의? 정숙이 비웃었어요. 내가 성인 되면서 도장 찍어달라니까 찍었잖아. 뭔지도 모르고. 서아는 기억났어요. 20살 생일날 정숙이 서류를 내밀었던 일. 성인 됐으니까 주민등록 관련 서류야 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그럼 경찰 가든지. 근데 내 도장 있으니까 내 책임이야. 이모 제발. 너 키우는데 20년 넘게 돈 들었어. 밥값, 학원비, 옷값. 그 정도 갚는 건 당연하잖아. 저는 이모한테 항상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너무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 엄마 미영이가 죽을 때 너만 살았어. 2살짜리 아기를 내가 키웠어. 감사하면 돈이나 갚아. 이모. 다음 주까지 300만 원 입금 안 하면 사채업자들 갈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편의점. 서아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가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선 사기꾼, 학점은 취소, 빚은 3천만 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서아 씨? 서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정숙 씨 빚건으로 왔어요. 남자가 계산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300만 원 입금하기로 했죠? 저는 돈이 없어요. 돈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다른 남자가 서아 팔을 잡았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죠. 놓으세요. 서아가 팔을 빼려 했지만 힘이 셌어요. 남자들이 서아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옆 골목이었어요. 학생이면 알바비라도 있잖아요. 그걸로 갚아요. 저 한 달에 18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2달이면 되잖아요. 퍽. 남자가 서아 뺨을 때렸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고아 주제의 건방지게. 남자가 서아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다음 주까지 300만 원. 못 구해오면 더 아플 거야. 남자들이 가버렸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서아는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장이 놀란 얼굴로 서아를 봤어요. 서아 씨,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에요. 일해야 해요. 서아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옆구리가 쑤셨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계산하고 포장하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새벽 1시쯤 서아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뺨, 멍든 입술, 텅 빈 눈빛.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아 씨. 점장이 달려왔어요. 서아 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서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서아는 눈을 떴습니다. 고시원 천장이 보였어요. 깨어났구나. 옆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태산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편의점 점장님한테 연락 받았어. 내가 쓰러졌다고. 서아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할아버지가 서아를 부축했어요. 서아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아를 안아주었어요. 서아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 퍼진 소문, 취소된 학점, 3천만 원 빚, 사채업자의 폭행.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서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왜요? 널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 때문이야. 아니에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아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할아버지, 내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서아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할아버지만은 자신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났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와 할아버지를 향한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서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쓰러진 후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서아는 한 술 한 술 떠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도 서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 서아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마. 가르마 타는 선. 할아버지의 손이 서아 이마를 가볍게 스쳤어요. 그리고 웃을 때 왼쪽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작고 또렷한 눈매. 왜 그러세요? 너, 누구 닮았니?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닮았대요. 정숙 이모가 그랬어요. 내 엄마.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 사진 있니? 네. 잠깐만요. 서아는 지갑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미영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내 딸. 할아버지는 사진을 꼭 쥐고 주저앉았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서아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사람. 내 딸이야. 할아버지가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죽은 내 딸 미영이야. 서아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네. 내 엄마가 내 딸이라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아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손녀야. 내 미영이의 딸.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녀라니.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하지만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2살이었고요. 응.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때 미영이 옆에 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아기도 같이 죽었다고 했어. 저는 살았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서아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살아있었구나. 25년 동안 내 곁에 있었는데 난 몰랐어. 할아버지는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서아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애 처음이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난 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준서 변호사님, 저예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할아버지의 옛날 회사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준서는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준서는 태산을 보고 깊이 고개 숙였어요.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준서 씨, 부탁이 있어요. 태산이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와 나 DNA 검사 좀 해줄 수 있어요? DNA 검사요? 응. 긴급하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와 할아버지는 병원에 갔습니다. 체열실에서 피를 뽑았어요. 서아는 바늘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걸로 진짜 가족인지 알 수 있어. 준서가 말했어요. 사흘 정도 걸립니다. 제가 빠르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서아와 할아버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흘이 길게 느껴졌어요. 서아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어요.
만약 가족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잠이 안 와. 할아버지가 서아를 돌아봤어요. 서아야, 만약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서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제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든 아니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직접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30분 후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아와 할아버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준서가 봉투를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준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태산 씨와 윤서아 씨의 친족관계 일치 확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99.99%. 서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숫자만은 선명했습니다. 99.99%. 서아야. 할아버지가 서아를 봤어요. 넌 정말 내 손녀야. 내 미영이의 딸. 할아버지는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오열이었습니다. 미영아, 내 딸 찾았어. 우리 서아 찾았어. 서아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제 할아버지. 생애 처음이었어요. 자신에게 피가 섞인 가족이 있다는 것. 자신이 누군가의 손녀라는 것.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25년. 할아버지가 서아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2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할아버지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품이 세상에 있었다니. 그날 밤 서아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서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잘 자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아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서아야.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잘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다시 전화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석 상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서아 씨를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요양원 쪽에서 정보가 샜나 봅니다. 서아 씨 신상 정보가 민석 상무한테 넘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서아를 봤어요. 서아도 불안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서아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 있었구나. 정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태산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 이모 어떡해. 내가 편의점에서 쓰러졌다며. 점장한테 들었어. 정숙은 서아를 쳐다봤어요. 돈은 구했어? 아직. 내일이 마감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아 빚은 제가 갚을게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말하려는 순간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20년 넘게 키워줬는데 그것도 못 갚아? 정숙이 비웃었어요. 내가 얼마나 짐이었는지 알아?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모, 2살짜리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학원비 대주고. 그게 다 내 돈이었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감사하면 됐어? 정숙이 서아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이 죽을 때 너만 살았어. 왜 너만 살았어?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이는 죽고 너는 살아서 내 인생을 망쳤어. 이모,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닥쳐요. 정숙이 할아버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애 키운 건 나예요. 정숙은 다시 서아를 봤습니다. 너 때문에 25년 고생했어. 이제 빚이나 갚고 꺼져. 이모. 넌 항상 짐이었어. 알아? 정숙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이 죽은 게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난 지옥이었어. 서아는 주저앉았어요. 이모. 제발. 내일까지 300만 원. 못 구해오면 사채업자들이 갈 거야. 정숙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할아버지. 저는 짐이었어요. 아니야. 맞아요. 엄마 죽을 때 저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모가 고생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서아야. 할아버지가 서아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살아준 게 기적이야. 하지만 넌 짐이 아니야. 넌 내 손녀야. 내 마지막 가족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있어서 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알겠니? 서아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나 때문에 이모가 고생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아와 할아버지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자. 네. 준서 변호사님이 안전한 곳을 알아봐 주신대. 민석이 우릴 찾기 전에 피해야 해. 하지만 제 빚은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서아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은 우선 안전해야 해. 알았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싸자.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서아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쿵쾅쾅.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쿵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강태산. 나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서아를 자신 뒤에 숨겼어요. 문 열지 마. 서아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하지만 늦었어요. 쾅. 문이 박살났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앞에 선 남자가 말했어요. 민석 상무님이 찾으십니다. 난 안 가. 선택권이 없으십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애도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윤서아 씨죠? 회장님 손녀. 서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할아버지가 서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 비키세요, 할아버지. 남자가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달려갔어요. 그때 남자 하나가 서아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조용히 해. 안 다치게 해줄게. 싫어요. 서아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남자의 힘이 셌습니다. 서아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서아. 할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도 가시죠. 서아. 서아. 할아버지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아는 차에 실렸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남자들이 양옆에 앉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민석 상무님 만나러.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봤어요. 고시원이 멀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났어요. 제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도 안전했을 텐데. 제가 짐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서아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차는 1시간쯤 달렸어요. 고급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내려. 남자들이 서아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가죽 소파. 비싼 그림들.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윤서아 씨? 남자가 서아를 봤습니다. 저는 강민석입니다. 태산 회장 조카. 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가둔 사람. 앉아요. 민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앉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걱정 마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서아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뭐죠? 태산 회장님이 당신 할아버지라는 걸 언제 알았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DNA 검사까지 했더군요. 철저하네요.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99.99%. 확실한 손녀네요. 서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세요? 간단해요. 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곁을 떠나세요. 그럼 당신 빚도 제가 갚아드릴게요. 싫어요. 생각 좀 해봐요. 3천만 원이에요. 당신 같은 학생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죠. 싫다고 했어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석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남자들이 서아를 붙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한동안 쉬시는 게 좋겠어요. 놔주세요. 할아버지. 서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이 서아를 끌고 나갔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서아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서아는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주세요.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을까? 할아버지도 다시 갇힌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나는 짐이야.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도 안 다쳤을 텐데. 서아는 무릎을 안고 울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할아버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도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차가웠어요. 서아야, 무섭지? 네. 미안해.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짐이라서. 서아야. 할아버지가 서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넌 절대 짐이 아니야. 넌 내 마지막 가족이야. 내가 살아갈 이유야. 하지만 우리 꼭 나갈 거야. 약속해. 할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알았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나가요? 준서 변호사님이 우릴 찾을 거야. 내가 연락 못하면 분명 알아차리실 거야. 할아버지가 서아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버티자. 우리 꼭 나갈 거야. 할아버지와 서아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지하실.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아와 할아버지는 좁은 방에서 서로 의지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물과 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83세의 노인이 이런 곳에 갇혀 있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서아는 할아버지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누군가 우릴 찾을 거예요. 그래. 준서 변호사님이 곧 알아차리실 거야. 할아버지가 서아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 한준서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베테랑 변호사답게 침착했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회장님과 이틀째 연락이 안 돼. 준서는 태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전달한 날. 그 후로 전화가 불통이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준서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준서는 서아의 고시원으로 갔어요. 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이게.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급히 관리인을 찾아갔어요. 이틀 전 밤에요. 남자들이 와서 사람 둘을 끌고 갔어요. 신고는 했어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조폭 같더라고요. 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석이 움직였구나. 준서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민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뒤에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할 시간 충분했죠? 민석이 서아를 봤어요. 어때요? 회장님 곁을 떠날 생각 있어요? 싫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혀를 찼어요. 완고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민석이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요양원으로. 그리고 이해는. 민석이 서아를 쳐다봤어요. 멀리 보내요. 아주 조용한 곳으로. 뭐라고요? 서아가 일어섰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한 명은 할아버지를, 한 명은 서아를 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서아는 안 돼. 날 데려가. 할아버지가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할아버지. 안 돼. 할아버지가 남자를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밀어붙였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쿵.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아는 할아버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시끄러워. 남자가 서아를 끌어올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서아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남자의 힘이 셌습니다. 민석은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의사 불러요. 죽으면 곤란하니까. 네. 남자 하나가 나갔습니다. 민석이 서아를 봤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항하면 회장님만 다쳐요. 이 나쁜 사람.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웃었어요. 나쁜 사람. 난 그냥 내 것을 지키는 거예요. 민석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치료되면 다시 요양원으로. 그리고 이해는 내일 새벽에 보내요. 그날 밤 준서는 민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에 경비원까지 있었습니다. 준서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한준서 변호사입니다. 강민석 상무님 계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강태산 회장님 관련 일입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경찰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강태산 회장님과 윤서아 씨가 이틀째 실종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고시원인데 그곳에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언이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나타났어요. 한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상무님. 준서가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요양원에 계시겠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틀 전에 고시원에서 회장님을 데려간 사람들, 상무님이 보낸 거 다 알아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 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시원 관리인 증언도 있고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민석의 거실. 준서는 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안전하게. 보여주세요. 그 전에 얘기 좀 합시다. 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회장님은 이제 늙으셨어요. 회사 경영은 제가 20년 넘게 했고요. 그래서요?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회장님은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회사는 제가 맡고. 그리고 윤서아 씨는요?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애만 없으면 다 조용해져요. 회장님도 회사도. 안 됩니다.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윤서아 씨의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두 분을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요? 납치, 감금,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석은 준서를 오래 쳐다봤어요.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경찰 부르세요. 대신 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하실에 있는 회장님한테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 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준서는 주먹을 쥐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상무님, 큰일입니다. 남자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이 없으세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석이 망설였어요. 준서가 민석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람 죽이고 싶어요?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요. 민석은 준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9 불러.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지하실에서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아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서아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제발. 눈 떠주세요. 준서가 서아 어깨를 잡았어요.
서아 씨, 저예요. 한준서 변호사. 변호사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아와 준서도 함께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발 괜찮아야 해요. 이제 겨우 찾았는데. 서아의 눈물이 할아버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준서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응급실 복도. 서아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수술실에 계셨습니다. 준서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요. 변호사님.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있어요. 준서가 서아를 똑바로 봤어요. 서아 씨가 모았던 증거들. 그거 아직 있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에 있어요. 요양원 학대 영상이요. 그걸 공개해야 해요. 지금 당장. 서아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해져요. 세상이 알게 되면 민석이 함부로 못해요. 서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말 공개해도 돼요? 네. 회장님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도요. 서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10명이 넘는 기자가 모였어요. 서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산 회장의 법률 대리인 한준서 변호사입니다. 준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이 자리는 태산 실버타운의 노인 학대 실태와 강민석 상무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간호사들이 할머니 입에 강제로 약을 밀어넣는 장면. 어르신들의 멍든 팔. 굶주린 모습.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윤서아 씨가 자원봉사 중 촬영한 것입니다. 준서가 서아를 가리켰어요. 서아 씨,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보였어요. 서아는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멍든 어르신들, 강제로 약을 먹이는 장면, 굶주린 분들, 강태산 할아버지는 제 친할아버지예요. 기자들이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강민석 씨가 약을 먹여서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가두고 회사를 빼앗으려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민석 씨가 보낸 사람들한테 다치셨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를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태산 실버타운 노인 학대 의혹. 재벌 조카 삼촌 감금하고 회사 빼앗아. 뉴스는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인터넷에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저런 요양원이 있다니. 강민석은 감옥 가야 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날 밤 태산 실버타운.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강제 수사입니다. 모두 협조해주세요. 이수진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찍었던 영상들. 내가 한 짓이. 이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수진 씨,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이수진은 일어났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어요. 태산 실버타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요. 이수진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석 상무가 지시했어요. 강태산 회장님께 진정제를 먹이라고요. 치매처럼 보이게 하라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민석 상무가 매달 돈을 줬어요.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 상무가 25년 전 일을 자랑한 적 있어요. 무슨 일이죠? 미영 씨라는 분을 죽였다고요. 그날부터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준서는 검찰에 25년 전 미영의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를 다시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들이받은 거예요. 감식반이 보고했습니다. 준서는 정숙을 찾아갔어요. 윤정숙 씨,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난 몰라요.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서아 씨가 더 힘들어져요. 그 말에 정숙의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 후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전화했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민석 오빠가 날 죽이려 해라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아 좀 부탁해 라고.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정숙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민석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25년 전 쓰던 폰이었습니다. 복구 전문가가 데이터를 살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처리한다. 사고로 꾸며라. 아이는 어떻게 할까? 민석과 누군가의 대화였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구속됐습니다. 살인, 감금, 폭행, 횡령. 수십 가지 혐의였어요. 법정에서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25년 전 강미영 씨를 고의로 살해했으며 이후 강태산 씨를 감금하고 학대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병원.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서아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어요. 서아야, 우리 이겼니? 네, 할아버지. 이겼어요. 서아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은 감옥에 갔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준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준서 씨. 축하드립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미영아, 내 딸 지켰어. 이제 편히 쉬렴. 서아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어요. 작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영의 집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서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24살이 된 서아는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윤서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이 쉼터는 제 엄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강미영. 2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엄마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편에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1년 전의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개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방들, 넓은 거실, 햇살이 잘 드는 창문들. 내가 이걸 다 만들었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민석이 감옥에 간 후 태산그룹이 서아에게 넘어왔어요. 하지만 서아는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전 회사 경영보다 이 일이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서아 눈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회사 매각 대금으로 이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엄마 묘소 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조용한 공원묘지였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서아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영의 묘 앞에 섰어요. 강미영.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묘비를 오래 바라봤어요. 손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서아는 할아버지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잘 컸어. 우리 서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할아버지가 서아를 올려다봤어요. 넌 엄마 닮았어. 착하고 용감하고 따뜻해.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찾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서아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미영아, 이제 아빠가 너한테 떳떳해. 내 딸 잘 키웠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글쎄. 된장찌개. 좋아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너 요리 잘하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아 다 컸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아와 할아버지가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서아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만들게요. 응. 천천히 해. 서아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감자, 두부, 된장, 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썰고 끓이고 간을 맞췄어요.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미영의 집계원식이 열렸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이 쉼터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아 유명해졌네. 할아버지. 서아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밥 됐어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흰 쌀밥, 김치.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내 엄마가 끓여준 것처럼. 서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요? 응. 미영이도 이렇게 끓였어. 똑같아.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할아버지. 응. 행복해요. 지금.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랑 함께 밥 먹는 거. 나도야. 할아버지가 서아 손을 잡았어요. 1년 전엔 난 혼자였어. 아무 희망도 없었지. 그런데 넌 내 인생을 바꿔줬어. 제가요? 응. 넌 내 손녀로 돌아왔고 나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줬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서아야.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할아버지. 서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여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둘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서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이모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빚은 할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습니다. 학교는 졸업했어요. 친구들도 오해를 풀었습니다. 요양원 원장 박상철은 감옥에 갔어요. 이수진은 집행유예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미영의 집에는 벌써 10명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학대받다가 온 분들, 갈 곳 없는 분들. 서아는 그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곁에 계셨으니까요.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날씨가 좋더라.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서아야. 네. 오늘 쉼터 가면 김할머니 생신이라며. 맞아요. 케이크 사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 할아버지도 축하 인사드려야지.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서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평생 함께 있을 거죠? 할아버지가 서아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가 전부인 두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아침에 인사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고 저녁 산책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서아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